자,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잡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올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금년도 쭉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부동산도 스멀스멀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이 막 수백억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뭐 한두 개씩 잡아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위험성은 있죠.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할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진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저점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대출이죠.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백억이 있는 층도 좀 있고, 대다수가 지금 영끌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월급쟁이.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7%, 지금 신용 대출이 6% 정도 되죠. 11년 만에 최고 수준, 신규 대출액 절반 넘게 고금리. 더 싼 대출 어디 없나요? 중간소득층만 대출 잔액 들어. 그래서 지금 뭐, 벼락거지 되면 안 되니까 그때 막 기사 뜨고 유튜브 방송 뜨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송도 사고, 검단 사고, 뭐 청라 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반토막이 뭡니까? 계속 빠지고 있고, 앞으로 이 대출에 대한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무원 사학연금 이제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대고 군인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더 내고 지금 더 끌어간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근로를 해나간다라는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걸로 이제, 연금을 주고,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애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세금을 내 가지고 연금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하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퇴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65년도생까지 이제 쭉 나오고 이제 그 다음 계층, 지금 이제 70년대생. 그러면 이제 90년대라든지 2000년대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식벌인데 지금 앞으로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지금 이 계층들을 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세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저출산 이제 초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떠안아야 될 이런 짐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 나라가 또 지탱이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어렵다.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5% 미만은 40%고요. 이건 옛날에 받아놓으신 분들이겠죠. 7%가 이제 최근에 받으시면 11.4, 6, 7%가 11.3%, 그리고 5, 6%대가 37%. 그래서 지금 이거 옮겨 타기도 뭐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금 금리도 팍팍 올려라. 지금 뭐 도둑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 침체도 시작이고 곡소리가 난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 준다. 지금 소문 듣고 몰려온 가입자들의 금융사들 화들짝 지역 영업 기반인데 비대면 채널 통해 이자금 가입자는 전국으로 몰려 그냥 소문나죠. 카톡으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여기 지금 금리 준다. 막 7%, 8%, 10%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죠. 지금 경남 합천과 경북 경주 지역농이 10%. 이야, 10% 괜찮네요. 그냥 뭐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10%면은. 그래서 매년 10%씩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수협은행도 지금 몰리니까 이제 그만둔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게 돈의 쏠림 현상 이런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뭐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대출, 예금,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화두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노총 양대 노총의 회계 장부 꺼내봐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제 69시간 장시간 노동 회기 종식 누구 말이 맞나? 노동 유연하다.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또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8시간 주 5일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인데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가져간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개발자들 뭐 이제 게임 개발자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근로자들 이제 병 걸린다,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또 이제 대규모 마트 지금 의무 휴업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주말에 못 쉬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온라인으로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문 닫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노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 지금 밥그릇 싸움, 또 이제 결국은 파이 나눠먹기인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룰을 이제 고위층들만 딱 지금 가져갈 수 있게끔 딱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은 다 같이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임금에 대한 개혁이 가능한지, 그래서 결국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든든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동 시간도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 임금 구조에 대한 부분들,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모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선결이 돼야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한다. 지금 이제 업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오래 잘 안 다녀요. 안 다니고 한두 달 정도 빠짝하고 킥 이코노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바 해가지고 한두 달만 하고 어디 가느냐 여행 가요. 그거 가지고 동남아 어디 갔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500 벌어가지고 가는 거죠. 놀다가 또 와가지고 또 이제 한두 달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오래 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것보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이제 크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또 뽑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 여기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자가주간 지금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 인력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HLB 공매도 거래량 14만 건 가량 증가, 주가는 용소승.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은 지금 뭐 12%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재료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엄청난 재료인데 그래서 에스모에서도 보여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뭐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가난 뭐 시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병용, 임상, 항암 분야에 쓰임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립과 이제 캄렘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기술 이전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 유증해가지고 돈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23년도 이제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